예,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레이 스왑을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기다리고 있을 소식인데, KSP, 즉 클레이 스왑의 거버넌스 코인이죠. 요게 이제 VKSP라는 이름으로 이제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KSP라는 게 클레이 스왑의 거버넌스 코인인데요. 이러한 그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KSP의 스테이킹 기능이 이제 그 가미된 게 VKSP라는 그 타이틀로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요게 이제 3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이 며칠 안 남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제가 1월 초에 올렸던 영상을 좀 보완해서 이거를 이제 좀 해설을 해드리는 이러한 좀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단톡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번 방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제 저학년반 같은 경우에 클레이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상의 더보기란을 눌러서 오시면 제가 이 방에 뭐 계속 거의 상주하면서 뭐 거의 1대1과 비슷하게 좀 초반에는 사람들이 적어서 오히려 질문을 받기가 쉬우실 테니까요. 질문이나 이런 답변을 받기 쉬우실 테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내용들은 제가 기존 영상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1월 초에 이제 VKSP 활용 방안이라는 영상으로 남겨둔 게 있으니까 전체 영상에 대한 풀 버전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쭉 읽어가면서 한번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게 이제 미디엄인데요. 미디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즉, 클레이 스왑의 DAO, 그러니까 클레이 스왑의 거버넌스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업로드한 문서입니다. 요거를 좀 살펴보면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출시를 2020년 11월에 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락업 해제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진행이 됐던 거죠.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작했던 게 1월 11일에 락업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있을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KS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기능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총 이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의제 항목, 그 다음에 투표, 그 다음에 추가 보상에 대한 스테이킹에 대한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의사결정자, 이렇게라고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의제 항목이라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생태계에 대해서 지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생태계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비율 결정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전부 다 이제 중앙화가 되어 있었죠. 즉, 이 프로토콜을 이 생태계를 만든 오지스사가 결정을 해서 어떠한 풀에는 KSP를 분배를 하고 어떤 풀에는 KSP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항목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투표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표로 결정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어떤 거냐면, 내가 KSP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이제 KSP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라는 거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텐데요.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 밑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내가 투표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VKSP의 역할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고 하면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 즉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KSP를 받은 것을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킹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KSP를 어디다가 묶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주냐면 VKSP라고 된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가 된 이런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KSP당 VKSP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본은 4개월 단위입니다. 기본은 4개월인데 내가 1KSP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4개월짜리 스테이킹에 넣으면 투표권 하나를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1KSP당 1VKSP가 얻게 되죠. 8개월을 했을 때는 그 2배인 2VKSP를 얻게 됩니다. 2배짜리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2개월짜리를 하게 되면 4배가 되게 됩니다. 즉 1KSP만으로도 투표권 4장을 얻을 수 있다. 라게 하고 한 말이 되는 건데, 즉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KSP가 묶일 수 있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우리가 생태계를 이끌어가면서 거버넌스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유통량이 줄어야 돼요.
유통량이 줄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발행량은 기존에 계속 이제 초당 한 개씩, 1초에 한 개씩 KSP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발행량 대비해서 유통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유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화폐가 계속 발행이 되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KSP를 활용할 때가 많아지고 유통되는 물량이 점점 줄일 수만 있다면, 아니면 그대로 유지만 시킬 수 있다면, 최소한 가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말인즉슨 첫 번째로 이제 KSP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투표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스테이킹을 해라. 즉 이제 또 긴 시간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보상을 많이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KSP에 묶이는 양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한 1100만 개에서 1200만 개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 KSP의 양이 상당수는 VKSP를 획득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물량으로 묶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VKSP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거래가 되질 않거든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KSP를 그냥 우리가 스테이킹한 물량들은 일단 우리가 유통되는 물량, 그래서 가격 결정되는 수량에서는 조금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소각되는 게 아닌 거고, 내가 이 투표권을 가지고 각 의제마다 뭐 여러 가지의 의제가 나왔으면 그 의제마다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스테이킹을 하면서부터 얻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스테이킹의 관점에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에서 올랐던 의제에 대한 투표권, VKSP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유동성 풀별로 해서 KSP의 채굴 분배율을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는 우리가 클레이와 S클레이 풀에는 19,000 뭐 몇 개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풀에는 11,268개씩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제가 이걸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풀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클레이 K다이까지 이렇게 7개의 풀에서만 KSP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KSP가 나왔죠. 그 밑에 풀들, 뭐 클레이 위믹스라든지 클레이 BBC 이런 풀들에서는 내가 예치를 하고 있어도 KSP를 나눠주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제 VKSP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 VKSP가 어느 풀에 들어가 있느냐, 어느 풀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KSP 분배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이게 중앙화가 돼가지고 뭐 고정이 되어 있던 비율들이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풀의 지지자들이 VKSP로 이렇게 스테이킹을 많이 하나 따라 가지고 웃게 되는 풀이 있을 거고 울게 되는 풀이 있을 거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냐면, 사실 이렇게 거버넌스들이 있는 코인류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중앙화가 있는 위믹스라든지 뭐 BBC 이런 류들 같은 경우는 재단이 있잖아요. 이런 재단들이 클레이랑 자기들 거를 묶으면서 결국 클레이 디파이 생태계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곳인데, 여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성도가 높을 거라고요.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길을 쓰고 KSP를 일단 수집한 것들을 VKSP를 뭐 12개월을 예치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 투표권을 4개를 갖겠죠. 그런 다음에 자기들 풀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풀에서 KSP도 채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 코인들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게 유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재단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충성도가 약한 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뭐 여기 붙어 있는 뭐 아고브라든지 이런 인슈어리움 등 이러한 썸씽 뭐 이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단의 파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좀 이렇게 파워가 바뀔 수 있는, 즉 KSP가 분배되는 이런 비율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러면 그게 뭐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VKSP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VKSP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KSP가 스테이킹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KSP가 스테이킹이 많이 되니까 각각 개별 KSP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뭐 KSP를 지갑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계약 기간이 4개월짜리가 있고 8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개월짜리가 했으면 4개월 이후부터는 내가 다시 이제 KSP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4개월 동안은 VKSP에서 KSP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도 해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이킹 한번 묶이면 4개월 동안 못 묶이는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내가 그 시점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4개월 묶어놨지만 뭐 5개월, 6개월 그대로 그냥 VKSP를 KSP로 안 돌리면 기존의 VKSP 소유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4개월만 딱 지나면 내가 어느 시점이든지 VKSP를 다시 KSP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VKSP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배포할 수 없다. 즉 이제 지갑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내가 KSP를 스테이킹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VKSP가 뭐 거래소에 상장되고 이러한 가능성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풀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리퀴드 풀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묶어가지고 그 풀에다 공급을 하면 이 풀에 배정된 뭐 11,600개 가량을 나의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비율들은 이제는 90%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90%로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 지금은 이제 11,600개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중에 이제 90%만 이런 형식, 기존의 방식대로 분배가 되고, 여기 배정된 11,600개가 중에서 10%는 보터들, 즉 VKSP로 여기에 투표를 해준 사람들한테 10%는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도 나중에는 투표로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야, VKSP 보유자들한테 좀 더 이거 배분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이 생태계가 더 이롭다고 하면 이걸 2대8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대8로도 바꿀 수 있는 거고 3대7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이제 VKSP가 투표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VKSP를 소지함으로써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진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판과는 완전히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뭐 돈 많은 사람이 이겼다고 하면, 돈 많아가지고 내가 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을 잔뜩 사가지고 여기 넣었던 사람들이 많은 KSP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좀 커뮤니티들 간의 이런 그 결집력, 그 사람들이 얼마나 KSP를 보유하면서 자기들 풀에 이제 투표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KSP에 대한 이런 획득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말했던 그 유동성 풀당의 KSP 채굴 분배율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즉, 뭐, 클레이 이더 풀, 그 다음에 클레이 뭐, ORC 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비율이 같았다고요. 11,628개가 같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게 VKSP 투표를 여기는 뭐 한 10,000표를 받았다. 10,000표를 받았다. 근데 여기는 1,000표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 배분되는 KSP 수 자체가, 풀 사이즈 자체가 여기가 10배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VKSP 가지고 할 게 꽤 많아진다. 이런 충성도 테스트 비슷한 개념,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략과는 좀 상당히 다르게, 내가 어느 풀에 어느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재밌는 제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분배율이 1에서 100% 사이에서 정수배로 결정이 됩니다. 즉, 1% 미만은 이제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0.99%인 풀이 있고 1.0%인 풀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적인 차이는 0.01%의 KSP 개수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기 풀에서는 KSP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풀에서는 KSP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조금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배율이 여기서도 말하듯이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왔다 갔다를 잘 하면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보듯이 KSP에 대한 수익도 있었지만 거래 수수료에 대한 수익도 있었거든요. 거래 수수료의 수익이 물론 KSP 대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좀 작았지만 다른 데는 조금 큰 사이즈도 있었거든요. 40%대 이런 것도 있지만 80%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 수수료의 분배도 아까 말했듯이 기존에는 이런 리퀴드 프로바이더, 즉 내가 여기에 코인을 공급한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면 VKSP 소유자들에게 얘는 30%가 초기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KSP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할당률이 10%였고 리퀴드 프로바이더한테 90%를 줬는데 이건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는 30%와 70%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KSP를 가지면서 거래 수수료도 얻고 KSP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VKSP로 이제 좀 유인하는 이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KSP가 배포된다는 얘기는 동일한 얘기인데요. 네. KSP 말 그대로 KSP를 투표하면 VKSP를 설정한다는 거고, 그리고 매일 배포되는 73,440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오지스 물량을 뺀 거죠. 원래는 86,400개 이건데 현재 지금 15%를 오지스가 2년간 가져가잖아요. 이게 개발 비용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73,44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 내려 보시면 네,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별 보상 정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현재 요거의 기준은 언제냐면 유통량이 1296만 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배포 후 150일이라서 이게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3월 말 정도가 아마 실제 VKSP가 나올 시점이지 않겠냐, 다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가 의미하는 숫자는 뭘 하냐면 전체 분배된 KSP 중에 10%만 스테이킹 됐을 경우, 20%만 스테이킹 됐을 경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체 이 시점에서의 유통량은 1296만 개였잖아요. 그럼 1296만 개의 10%니까 129만 6천 개가 되는 거죠. 그럼 129만 6천 개가 되니까 그 129만 6천 개가 우리가 10%의 VKSP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계산을 해보면 자, 하루에 분배되는 게 86,400개였는데 그거 중에 0.85개만 유효하죠. 그래서 73,44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고요. 위에서 나왔었죠. 73,4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이거 중에서 10% 물량을 우리가 VKSP 보유자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0.1%가 되겠죠. 즉 이제 7,344개가 하루마다 이제 VKSP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365일이 되게 되면 268만 개가 결국 VKSP 보유자들이 가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나눠 가지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268만 개 나누기 129만 6천을 하면 206%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개수니까 KSP 개수죠. 그리고 20%가 스테이킹 했다는 얘기는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요 숫자니까 259만 2천 개니까 나누기를 해보면 103%가 나오는 거고요. 300 하면 68%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를 이제 보시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계산식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요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예상 거래 보상량, 여기는 아까 제가 0.1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월별 하루의 퍼센테이지와 그 다음에 0.3을 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봤을 때 트레이딩 볼륨이 하루에 얼마냐 따라가지고, 그리고 트레이딩 볼륨과 트레이딩 피, 이 데일리가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토탈 보상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달러당 보상량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을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볼륨은 3,800만 개입니다. 3,800만이고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는 제가 아까 대략 계산해봤는데 이게 꽤 됐어요. 지금 거래 수수료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거래 수수료라고요. 이만큼이 거래 수수료인데 그러면 이거를 더해보면
13783 더하기 19317 더하기 12873 더하기 4456 더하기 3310 더하기 6994 더하기 2171 정도 배워보면 이것만 해도 지금 11만 불 정도가 지금 1억 2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수료가 1억 2천이 나오는 거고 11만 2천 불 나오는 거고 볼륨이 지금 3,800만 불이 되니까 여기서 예시를 했던 거 대비해서 훨씬 뛰어넘은 거죠. 예시가 지금 1,500만 불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배 이상이죠. 지금 이게 2배라고 하면 3천만 불이고, 네. 트레이딩 피가 데일리가 9만 불 이상이니까 이 2배를 곱하기 2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연간 이거 VKSP 보유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리워드가 거의 1,000만 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만 봤을 때도. 그럼 이제 이 1,000만 불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연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럼 역산을 해보시면, 자, 모든 KSP 보유자들이 투표를 하지는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보유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데, 그럼 이 KSP 보유자들의 10%만 투표를 했다고 치자고요. 10%만. 그럼 이 10%만 VKSP를 가지고 가겠죠. 그럼 10% 중에 내 비율이 1%로 하면 10% 중 1%, VKSP의 지분율이 1%로 하면 이 1,000만 불 중에 1%인 내가 한 10만 불. 10만 불이죠. 예, 10만 불을 내가 여기서 보상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들 가지고도 조금 이제 꽤 임팩트 있는 이런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업데이트는 우리가 이렇게 굳이 예측을 하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시스템이 나오면 추이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러한 이런 보상이라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VKSP가 나왔을 때의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내가 그냥 과감하게 정말 이거를 12개월짜리를 넣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 개다. 만 개라고 하면 4만 VKSP를 획득을 해버리면 초반에는 엄청난 지분율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초반 러시를 하는 분들이 또 이제 이게 신규 완전 좀 초반 러시 개념으로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초반 러시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율이라도 바꾸기라도 하면 이걸 30% 정도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KSP에 대한 이런 수급률이 엄청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VKSP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런 원래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에서는 약간씩은 좀 있는 거를 좀 채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VKSP 다들 노래만 부르는데 이러한 VKSP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풀에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였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 여러분.